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올린 영상 여러 가지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매매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와 수치 그리고 체크 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는 개괄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약간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어떤 종목을 발견했을 때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올린 영상에 기반해서 모든 종목들이 여기 똑같이 다 동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진양제약이라는 종목이 마음에 들었다 라고 하면은 진양제약이 대충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체크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일단은 저는 차트 모양을 일단은 보고 물론 이제 이전 영상에서 제가 차트에 대한 내용을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 매물 정리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개괄적으로 그냥 차트의 모양이 어떤 상태인지 너무 과도하게 올라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부분만 일단은 체크를 하고 진양제약은 일단 제가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영상에서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정도만 해 두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있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사항이 여기 종목을 누르면은 BPS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BPS라고 나와 있죠. 이 BPS가 지금 3,639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는 6,190원 정도. BPS의 약 한 2배에서 3배 정도까지는 그냥 괜찮은 주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 종목이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BPS가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현재 주가는 만약에 7만 원인데 BPS가 3,600원이 밖에 되지 않는다 같이 10배 그 이상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보통 2배에서 3배 그리고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0.5배에서 2배 정도까지도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K바케니까 어떤 종목을 봤을 때 제일 먼저 BPS랑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비율이 10배 이상 혹은 8배 이상 과도하게 이 주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요 정도 2배 정도의 수준은 그냥 괜찮은 수준이다 정도로 파악을 합니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기준이고요. 그래서 BPS가 너무 과도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해서 BPS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아래쪽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쪽 아래쪽에 한 번, 두 번 가주면 기업 정보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정보에 조금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회사 소재지가 어디인지를 일단 대충 보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이면은 저는 한번 찾아가 보기도 하고 정말 이 종목이 좋거나 아니면 매물 정리가 잘 돼 있고 꼭 사고 싶다라는 종목이라면은 그렇게까지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는데 저는 이제 신한이나 기업이나 뭐 이런 거를 보고 산업은행은 조금 제가 기피하는 편입니다. 그건 예전에 제 안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이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는 편이고 그 다음에 액면가가 얼마인지 대충 보고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에서 확인할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이 아래쪽에 가서 업종과 주요 상품 그래서 지난번에도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분야이거나 예상 가능한 분야라면은 요 정도까지만 체크를 하고 말고 만약에 여기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질비하다 하면은 네이버 검색이나 여러 가지 검색을 통해서 혹은 다트라는 주가 종목 공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업 내용을 보고 이게 대충 어떤 회사이고 매출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고 특히 저는 많이 보는 게 해외에서 많이 나오는지 국내에서 많이 나오는지를 보고 국내 현재 완전 미시적인 부분은 아니고 그냥 거시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 상황이 어떤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무역 위주로 되는 회사들은 조금 안 좋겠죠. 그래서 국내 위주로의 회사들인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경제적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대충 여기 지금 기업 정보에서 그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정보에 여기 주주 현황에 가서 구체적으로 제가 수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주 현황에서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를 일단 저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가 누구인지까지 정도만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주주 지분율은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분율은 33%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 25%, 미니멈 25% 정도는 대주주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 체크해야 될 부분이 기업 분석에 가서, 매출, 영업이익 정도만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재무 비율로 들어가서 제가 중시하는 5가지 수치, 유보율, 부채 비율, 그 다음에 자기자본율, 요거 꼭 체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유보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뭐 그렇게 리스크가 큰 종목은 아니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의 참고될 사항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 정도를 일단은 재무상으로 보는 편이고, 여기에 이제 뭔가 조금 하자가 있는 녀석들은 유보율, 자기자본 비율, 부채 비율이 비이상적인 수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증자 종목을 제가 굉장히 기피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바른손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손은 증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증을 말하고요. 증거금 100%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증권회사에서 이 회사에 대한 평가를 했더니 돈을 증권회사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빌려주면 회수율이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수율이 낮으니까 네 돈 100%만 가지고 해라. 우리는 돈을 빌려줄 수 없다. 왜냐면 회수할지 못할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회사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이 증이라는 것이 증이라는 이 표시 하나가 대표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이 나와 있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믿고 거르는 편이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유보율도 낮은 편이고, 부채 비율은 이거는 뭐 부채 비율이 낮은 편인데, 그 다음에 자기자본 비율도 이 정도 수준인데 전체적으로 수치가 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바른손 이해니 말고 조금 극단적인 예시를 제가 좀 몇 개 들어드리면 리드라는 리드는 없어졌고, 자 액트라는 종목은 이건 신이라서 증자로 지금 하는 게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바로 찾아야 되는데, 자 3S 3S 증이네요. 이것도 보시면은 유보율이 낮고 부채 비율 이건 부채 비율은 괜찮은 편인데 자기자본 비율도 괜찮은 편이고, 이거는 유보율이 낮아서 증으로 아마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구체적인 또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부채 비율은 제가 생각했을 때 맥스 300%까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거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100에서 150%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100% 이하인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보율은 제가 생각하는 미니멈은 300%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자기자본 비율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요거는 이제 약간 유동적인데, 유보율이 많으면 자기자본 비율이 60% 이상이라고 해도 봐줘도 무방하고, 이 세 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서 이 회사가 그래도 밑돈이 좀 모아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굉장히 조금 중시를 해서 보셔야 이제 자기가 큰 돈을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사항을 좀 체크를 해 주시고, 다시 아까 파버나인으로 돌아가서, 파버나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차트를 보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기업 정보에 가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채 비율, 유보율, 자기자본율을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 수치를 상관관계를 생각해서 그래도 이 정도 회사면은 어느 정도 돈이 있다 없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회사가 빚이 많냐, 현금이 많냐, 그거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주주 지분율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자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대주주 비율이 낮거나 빚이 많거나 이 둘 중에 하나 뭔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증이라고 여기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증을 제가 항상 피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 이 방식을 통해서 저는 증을 피하는 매매를 많이 했는데요. 증을 피하고 나서부터 유상증자를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신경 쓰이거나 유상증자를 자주 맞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런 불안정한 회사에 좀 밑돈이 없는 회사들을 투자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밑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KPX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차트가 검증이 됐고,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BPS. BPS가 4,000원인데 주가는 6,800원. 합리적인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기업 정보. 대주주 지분율이 33% 이상의 아주 괜찮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에 들어가서 재물을 살펴보니까 부채가 없네, 거의 20%, 유보율은 700%, 자기자본 비율은 84%, 매우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골라놓고 이제 평일에 차트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합격이니까 차트 이외의 다른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서 이 정도면은 괜찮은 회사다 라고 생각을 할 확신을 얻는 과정이 바로 이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린 수치의 변동 사항을 조금 보고 숫자를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대창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대창이라는 것을 보면은 BPS가 2,000원인데 오히려 BPS보다 주가가 낮습니다. 그럼 이거는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저평가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월봉을 봤더니 저평가가 맞네. 대충 어느 정도의 감을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기업 정보에 들어가서 여기 지금 좀 처음부터 보여드리면 기업 개요를 보니까 압출, 아비언, 건설 부품, 건자재 정도를 생산한다라는 게 제 머릿속에 상식선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괜찮다고 보고, 서원이라는 데서 33% 이상, 그러니까 지금 거의 33%에 육박하죠. 그러니까 뭐 재무적으로는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업 분석에 들어가서 부채 비율과 유보율과 자기자본 비율을 봤더니 부채 비율은 제가 말했듯이 300%까지는 기업 특성상 에 따라서 조금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170%면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의, 유보율은 300% 이상 오케이 합격. 근데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자기자본 비율인데, 자기자본이 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보율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근데 여기 건자재 생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의 부채는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자기자본 비율도 합리적인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보수적인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치는, 자기가 생각하는 수치는 약간의 변동을 줘서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재무상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고, 그리고 신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키움증권이란 증권사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도 신용을 땡겨줘도 돈을 회수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신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재무상으로도
괜찮은 편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100% 확신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 괜찮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는 타이밍. 자기가 타이밍을 기다려서 매수를 하시고 적절한 포인트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음 저항선까지가 한 세트의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목표 수익률을 20-30% 정도 잡고서 매매에 임하시면은 손실날 확률이 조금 더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종목을 봤을 때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어떤 관점에서 종목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투자 가치가 있느냐, 투자 가치가 없느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자신만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컨셉 맞춰가지고 이 영상 찍는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어떤 특정 종목을 만나셨을 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적용해 보시고 자기가 종목을 찾아가는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항상 매주 토요일마다 한 3시간씩 제 나름대로는 투자를 해서 종목을 고르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드리면서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에 대한 것들을 매주 업데이트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수익이 나신 분들만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받아서 더 좋은 영상을 제공해 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항상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아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 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꼭 수익 댓글 남기시는 시청자, 구독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